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 5년간 집 반드시 사라고 외치던 전문가들조차 태세 전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집을 반드시 사라고 외쳤던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을 궁지로 내몬 원흉들이죠. 국내 간판 이코노미스트라고 얘기하는 홍모 씨는 사실상 지금 이 부동산 강풍, 부동산 관련한 이 비정상적인 시장을 만든 업계의 앞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빚을 이제 얼마나 많은 이 원한 원성을 살까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작년 말까지 사실상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집을 사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적인 신념이나 소신이 아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빚내어서 무리하게 연끌하라고 조장했던 그런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까지 말하고 싶은 거죠. 왜? 그들이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공포에 질리게 해서 매수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집을 이제 사면 안 된다고 과열됐다라고 얘기하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왜?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고. 실수요자는 사야 된다고. 서울은 안 떨어진다고. 신축은 괜찮다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추겼냐고요. 집 반드시 사라. 세상에 반드시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이런 거 없죠. 세상에,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사람. 무조건,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 상당수가 가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2년 안에 집 사래요. 2년 안에 무조건 사래요. 부동산 고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사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는데 실거주 목적이 무조건 사라고. 막연한 일반적인 얘기, 좋은 물건, 좋은 입지는 유한하니까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 이제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무조건 다 넣어라, 사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좀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들이 다 몰았잖아요. 상급지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신축 새 아파트 사야 됩니다. 신축 새 아파트 사야 되는 뭐예요? 건설업자들이 새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규제가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더 사야 된다. 재건축 개발은 되게 좋은 투자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좀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죠. 우리가 이제 강남의 재개발, 강남의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집값 폭락,
잘 모르겠죠. 근데 뭐 앞으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거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본처럼 언제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예. 일본처럼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지금도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그 건설업체들의 그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들이 좀 더더욱 들죠. 사실상 못 믿겠는 거죠. 정부도 못 믿겠고, 업계도 못 믿겠고,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못 믿겠는 거죠. 뭐 집값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지지부진하든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뭔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사는 거냐인 거죠. 왜 집을 사라 마라, 폭락한다 폭등한다로 얘기를 하는데, 폭락하냐 폭등하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개개인이다. 모든 재화는 싼 물건이 있고 비싼 물건이 있고, 선호하는 물건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집 또한 소비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가방 살 때 가방 산다고 빚내서 삽니까? 물론 뭐 할부로 24개월 36개월 이렇게 가지고 뭐 명품 가방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과연 그게 정상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정상인가가 아니고 현명한 소비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들을 자기 돈을 모아서 자기 돈으로 한 번에 사는 게 제일 낫죠. 이왕이면 좀 더 싸게. 집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좀 싸게 사는 게 낫고, 대출을 이왕이면 내지 않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 돈으로 사는 게 더 좋겠다. 근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면 뭐 집값 오르는 거 관련해 가지고 못 기다리잖아. 뭐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말이 일정 부분 맞겠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서 그 빚 때문에 감당이 안 되면 하청민으로 전락하고 그 부동산을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한다. 그게 뭐 하우스 푸어이고 뭐 헬 푸어이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로 뭐 표현되기도 하는데, 절대로 남들이 하는 말에 취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자기 인생 망가지기 쉽다라는 거죠. 부동산 카페에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결국에는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얘기.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무수히 요즘에 뭐 무수히 많은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언론이나 뭐 TV에 나와서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리하게 돈 끌어 모아가지고 집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이제 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기간에 집값이 2배, 3배 호가가 이상 올라가 있다. 감당이 안 된다. 비싸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비싸게 샀다가 망가지기 십상이다. 그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고 상식이다. 아파트보다 토지에 관심을 두세요. 오피스텔에 관심을 주세요. 이것 또한 뭐 개개인의 판단에 뭐 따라야겠죠. 근데 뭐 잘 알아야지, 잘 아는 분야라야지 뭐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에 써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왜 도쿄 인근에 되게 20평대 아파트가 뭐 4억, 5억, 6억, 뭐 7억 이렇게 뭐 되게 한국에 비해서는 되게 싼데도 왜 집을 안 사고 젊은 청년들이 왜 월세로 사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DSR이 시행되고 항상소득이 중요해지고,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대거 조정이 되고 보유세나 뭐 각종 세금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집값이라고 하는 게 계속 공행진할 수만은 없다. 사이클이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집값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집값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사는 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다만 팔 수 있는 건 언제든지는 아니다.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다. 그리고 길게 내다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더라. 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 예. 뭐 기다리는 집값 폭락은 오지 않는다. 뭐 집값이 뭐 대폭 폭락한다. 뭐 급등한다. 뭐 정권 바뀌면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훈풍이 불 거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게 낫다. 어떤 얘기가 많은지는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말들이 많죠. 확실한 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정말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 더 이상 집을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거주하는 소비재로 바라보고 생활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수장들이 앞으로 자산 시장에 붕괴, 급락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윤석열이 되면, 이재명이 되면 집값이 폭등한다, 폭락한다. 사실상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무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수준으로 빚을 진다라는 거. 그게 되게 위험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계속 규제 완화하고 공급 확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뭐 두고 보자고요. 우리가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희망하는 거랑 실제로 경제 현상 상황이 이제 흘러가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저도 이제 지역이 평범한 이제 국민으로서 생각해 보면 거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뭐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호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게 석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상적인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래가 뭐 급감했다고 하니까요. 뭐 폭락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고, 뭐 어떤 식으로든 이 부동산 자산 시장이 하락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모든 이제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그 대거 부동산을 경매로 이렇게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뭐 당장 이렇게 갑자기 뭐 폭락하고 갑자기 뭐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서서히 천천히 아마 실행이 될 것 같다. 과거에 1년, 1년 반에 걸쳐서 일어나던 충격이 앞으로는 5년에 걸쳐, 뭐 7년에 걸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니까 아무쪼록 앞으로 5년, 7년,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 수 있다. 어떻게든 현금을 비축하고 우리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대비해야겠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뭐 함부로 뭐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인 거죠.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말을 다 의심하고 다 확인하고 자기가 직접 체크해 봐야 될 거고요.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도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아무리 어느 누가 되게 잘 전망하는 전문가라고 할지언정 그들이 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참고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은 자기가 하고 공부도 자기가 하고 판단도 자기가 하는 거다 라는 이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세상에 절대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무조건 사야 된다. 뭐 무조건 사야 됩니다. 뭐 무조건 투자하세요. 빚내서라도 사세요. 달러 빚을 내더라도 잘 들어보면 20대 30대들한테 새 아파트 사야 됩니다. 20대 30대 돈이 없는데 빚내서 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묘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빚을 권유하고 투기를 권유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들으시는 게 좋겠다. 왜? 그들이 절대 책임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라. 패닉 바잉이니 벼락 꺼지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용어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두렵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안 듣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아무쪼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하루를 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